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 아까 오신 분이 합격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합격했다. 귤 사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마치고 귤을 한번 돌릴게요. 아시죠? 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247명, 옛날에 300명이 넘었어요. 네, 여기 꽉 차고 옆에 강의실에도 TV 틀어가 봤거든요. 교수학생이 많았는데 저녁에도 한 7, 80명 되고 그러겠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완전히 지금 100명도 안 돼요. 100명 정도. 작년에 등록한 인원이 한 117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원서 넣은 사람은 저 봤을 때 91명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랬는데 작년에 올해 최종 합격하신 분이 한 45명 되면 됩니다. 1차가 26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71명 정도 됩니다. 71명, 학교생이. 그래서 이제 포기만 하지 않고 하면은 무조건 1차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번 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가 지치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죠. 3월달, 4월달 되면 흔들린다고. 왜 흔들립니까? 그렇죠. 벚꽃피가 흔들려요. 근데 빠져가지고 그때 안 나온 사람 그때 3월 달에 환불이 더 많아요. 환불이. 왜 환불하냐? 친구들은 막걸리 먹고, 놀러 가고, 강원스탕 놀러 가고 하는데 못 가니까. 근데 그걸 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그때? 6월 달까지만 잘 참으면은 끝까지 간다. 그러면 최소 1차 이상은 다 된다. 했죠? 6월 달까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벚꽃 안 피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6월 달까지만 참으면 돼요. 자, 포기하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 받고, 알죠? 네. 자,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면은 판소노트에는 자, 우리 4페이지에 펴봅시다. 4페이지에. 프린트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자, 요 내용이 127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나중에 기본서도 그렇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판소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내가 요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청약이 뭔데?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 알겠죠? 결혼할 때는 뭐합니까? 청혼을 하죠. 맞죠? 뭐 청혼, 누가 보통 남자가 하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뭡니까?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모를 때 꼬셨잖아요. 무주물 선점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가니까 선배들이 얘기하더라고. 신입생 여학생들을 뭐한다? 무주물이 한다. 지금 주인이 없잖아. 무주물이야. 선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취득이야.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8회 때.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와이프를 원시 취득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못 모를 때 꼬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어머니보다 지금 더 오래 사귀고. 맞죠? 더 오래됐어요, 지금. 대학교 다닐 때. 못 모를 때. 사겠습니다. 원시 취득했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은 이유가 시험 문제였다. 28회 때. 알아야 돼요.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요? 원시 취득.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주물 선점은 어떤 건데? 낚시. 자, 우리가 도시어부 알죠? 이경주 나오고 이덕화 나오고. 낚시하면 물고기 잡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무주물인 물고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얼마나 돌아다녀요, 그 개들. 그래서 동산만 돼, 무주물 선점은. 알죠? 선점하고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혼. 혼인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뭡니까? 와이프는 뭐 해야 돼요? 승낙해야 되죠. 계약도 맞아요. 청약에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 하면은, 얘에 달라면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뭐합니까?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혼인 같은 경우는 뭐야? 청혼을 하면 승낙계약
혼이 되는 거죠. 남편이 청혼 안 했어요? 청혼하잖아. 저도 와이프 때문에 청혼했죠. 야, 이제 우리 청혼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와이프가 뭡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 보통 남자들이 이제 청혼할 때 어떻게 돼요? 청혼할 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귄 지 한 10년 되니까, 야, 이제 결혼할 때 됐지? 자, 뭐 줬겠습니까? 그렇죠. 반지 목걸이 딱 주니까. 쓱 챙기더라고. 묵시적 승낙이죠? 묵시적 승낙이야? 바로 결혼하는 거 바로 호리신고 가서 해버렸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원이 어려워가지고 뭡니까? 제가 요번 올해 와이프 때 빌린 돈이 한 1,000만 원 넘어요. 그렇죠? 야, 선생님 임금이 좀 모자란다. 좀 주가. 와이프가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엄청 버는 건 아닌데 좀 벌어요. 네, 그래서 돈 빌렸는데 지금 빨리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12월 달까지 이제 내가 뻥쳐놨습니다. 12월 달까지 내가 1,100만 원 다 갚아줄게 이랬는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1,100만 원 못 갚을 것 같아.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청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뭐라고요?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은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에서 하는 겁니까? 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나 교환계약이나 이런 것들, 교환계약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증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것을 통틀어서 뭘 한다고요? 법률행위라 하는데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덴이야, 임차인이야. 자, 사용수익하게 해주고서 약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차임 지급할게 얼마? 이게 계약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지 계약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외우려 하는데 안 외워도 저 그림만 딱 영상을 하면 다 외워져요. 각과 을을 뭡니까? 계약에 당사자를 하죠. 맞아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파트나 이런 걸 매매할 때 계약 당사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인, 매수인. 맞죠? 그 당사자예요. 그래서 성립하려면 각과 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매매 목적이든 임대차 목적이든 교환 목적이든 증여 목적이든 위임이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부가기한 요소로 한다 그랬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립을 했는데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죠. 죽으면 안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내 의사, 이렇게 팔겠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사기강박이 없어야 돼요. 화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된다고? 효력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야. 자, 그러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권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의사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돼야 돼요. 확정. 확정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할 당시에 확정되든지 아니면 이행할 때 당시에 확정돼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부터 쭉 나오는데 일단 요 내용까지 이따 정리를 할게요. 자, 책에 한번 봅시다. 자, 127페이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유효요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쭉 보세요. 자, 우리가 성립 요건과 유효요건에서 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자, 24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성립 요건, 유효요건이.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여기다 요거 적어 놓으세요. 요거기다가. 판서 노트에다가. 나중에 기본서에도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자, 뭡니까? 등기하기 위한 요건, 등기 요건입니다. 등기 요건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뭡니까?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정답은 나왔어요. 자, 다음 주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 시험의 정답. 요 농취증. 여기 나왔어요, 시험에. 자, 일단 요거는 기본서 할 때 설명드리는데, 자, 일단 성립 요건부터 일단 책에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첫 번째 줄 끄시고 법률 제4절 밑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무슨 요건이라 하고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곧 끝이에요. 밑에 가서 성립 요건에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2번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요건 갑니다. 자,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유효요건 나옵니까? 밑에 2번. 유효요건에 밑에 동그라미 양갈로 1번에 당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현관펜 놓으시고. 자, 다음에 오시면 현관펜 들고 오세요. 현관펜. 알겠죠? 현관펜 들고 오시고. 볼펜 또 뭡니까? 검은 것만 있지 말고 파란 거 한 개 갖고 오세요. 빨간 거 한 개 갖다. 그래서 표시하라고 합니다. 알죠? 왜냐하면 그 페이지를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 중요 부분 어디 줄 거라고 하는데 그 중요 부분 줄 거야 되잖아. 그럼 그것만 읽어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반드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자 넘겨보세요. 하자 넘겨보세요. 능력은 무슨 능력, 무슨 능력,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은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참고사항은 진짜 참고만 하면 돼.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옆에 X 안 나온대. 알겠죠? 그 페이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X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쪼매나게 이게 X 하잖아. 그럼 또 본데이 또 읽고. 알겠죠? 과감하게 X. 나중에 기본서도 가면은 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냐? 이 X 하세요 이러면 그 페이지 전체 지우면 돼요. 알겠죠? 그 표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쪼매나게 해놓잖아. 그럼 다 읽는다니까 또.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 버려야지. 알겠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 참고로 돼 있잖아, 문제도. 저 책에도. 맞죠? 참고하면 돼요. 권리 능력은 뭐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죽은 사람 계약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사 능력이 뭐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행위 능력, 법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느냐? 자, 우리 아까 미성년자. 우리 시험에는 미성년자만 나옵니다. 아까 만 몇 세? 만 19세. 미만입니다. 모르겠으면 옆에 적어놔. 술 먹을 수 있는 나이.
이거는, 그러니까 술 먹었을 나이가 뭐라고, 요건 다 알고 있어. 네. 다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시험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딱 나오는 건 누구만 나온다고? 미성년자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몰라야 돼. 근데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이 안 들어가, 이거는.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 미성년자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요 세 명이 제한능력자라고. 제한능력자가 뭔데요? 법률 행위를 하는데 제한받는 사람, 제한능력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근데 밑에 다 돼 있죠? 자, 128페이지 밑에 가면은 행위 능력인데 밑에 쭉 가면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보면 무성년자, 미성년자. 맞죠?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나옵니까? 요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로 한다고. 요 세 명은 어디서 배우냐면 중개사법 가면 또 나옵니다. 중개사법에 이거 배우거든요, 이게 세 개. 근데 우리 시험은 오로지 이거 뭐만 나온다? 미성년자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알겠죠? 나중에 중개사법 가면 이거 세 명 다 배웁니다. 제한능력자 누구 있습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런 사람들이 제한능력자다. 어디서 배운다고? 중개사법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명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무슨 년자만 나온다? 미성년자만 나와요. 알죠? 이거 내면은 뭐예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가 154조까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12조. 피한정 후견인이 12조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고 피성년 후견인이 9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야? 얘들은 몰라도 된다. 미성년자 하면 돼요. 근데 알고 있잖아. 만 몇 세라고? 19세 미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갔어.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자, 목적은 뭐 돼야 되고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되면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현관표 딱 해놓으세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돼요. 하자라는 게 하자가 뭔데?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판소노트의 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죠.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알고 해야 되고,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게 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무슨 강박?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배운다. 다음 주에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거 배웁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우리 시험 문제 4가지 파트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고정이야. 알겠죠?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129페이지. 그래서 이제 129페이지 가서
자, 어디로 가냐면 목적입니다. 목적이 확정인데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까? 이행기 찾았어요? 거기 형광펜.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분양권 옆에 적어놔. 대표적인 게가 분양권.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애들이야, 애들. 백이동의 2003호를 니네 주겠다. 2024년도에. 무슨 말이겠죠? 분양계약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야. 분양하잖아, 지금. 집 앞에 뭐 또 붙여놨대, 애들. 맞죠? 히스테이트도 붙여놓고 해놨대. 분양이 잘 안 되겠죠? 집 분위기상.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분양한다. 지금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어? 안 지어지죠. 철조망을 쳐가지고 뭐 깃발만 뽑아놨단 말이에요. 없어, 지금. 그런데 이 분양 계약이 뭐라고요? 유효가 되는 이유가 언제까지? 2024년도까지 만들어준다 했잖아.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분양권이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1번의 목적의 확정성에서 양갈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찾았습니까? 거기 형광펜 하시면 돼요. 줄 것이 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성입니다. 목적은 뭐 해야 됩니까? 무슨 가능해야 됩니까?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오케이? 실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한강에 가서, 한강의 다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을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에. 뭐, 태화다리, 태화교에서 반지를 떨어뜨리면서 찾아오면 니하고 결혼할게.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첨단 장비를 동원하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맞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실현 불가능할 때는 효력이 뭐가 됩니까? 무효야. 실현 가능해야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건 다 갖추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뭐가 됩니까? 취소가 된다 이 말이야. 자, 판소도 그래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래 돼 있잖아. 4페이지에. 지금 위에 돼 있죠, 위에? 돼 있어. 그래서 요건 다 갖추면 뭐가 되는데 유효인데 가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적법인데 이 적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요. 위반되면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난 중개사법 할 때 배웁니다. 우리 민법도 배우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받지 않고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예요. 허가 받으면 뭐가 돼? 유효가 됩니다. 알겠죠? 왜? 강행법규.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뭔데요? 울산에 최근에 옛날에 이제 KTX 유사 생길 때도 언양주위에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었죠? 닦아보러 가니까. 맞죠? 얼마 전에 여기 윤리 울주구청 들어간다 해가지고 땅가 막 올라가니까 묶어붙잖아. 토지거래 허가구를 묻는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 올라가거나 그게 기대될 때 뭡니까? 할 수 있죠? 나중에 중개사법에 나중에 가면 배웁니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나중에 중개사법에 배웁니다. 지정권자는 국토부 국장이나 뭔가 시도지사. 맞죠? 그 사람 지정권자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개사법도 해요, 나중에. 거기 쓰면 잘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도 배우고 중개사법도 배운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이거 잘 해놓으면은 중개사법에도 다 연결됩니다. 알죠? 등기법도 연결되고.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개론은 뭡니까? 개론은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죠? 그냥
우리 1차 시험을 위해서 개론이 있는 거지. 2차 시험에는 대부분이 뭐죠? 민법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잘하시는 분들이 등기법 잘하고, 맞죠? 중개사법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겹치는 내용이. 우리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한 문제씩. 명의시다 그대로 또 한 문제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거 그대로 또 나옵니다. 거기서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돼서도 뭡니까? 세 문제가 네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법에 등기 문제, 우리 민법적인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만큼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129페이지 가서 목적의 적법성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네, 적법 나오는데, 자, 일단은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까? 강의법규 위반되면 안 돼요. 자, 우리 판소노트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목적의 적법. 자,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거.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까?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강행법규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면 이제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죠? 판소노트에.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 법규가 같은 말로 뭡니까?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법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규정이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 안 해주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책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법규, 어떤 책에는 법규 되어 있고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찾아와서 이거 물어보면 제가 꿀밤 때릴 거야. 아시죠? 강행규정, 강행법규 이렇게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옆에 적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나오지만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적어놔야 됩니다. 관계가 있는 규정이다. 적어놔야 됩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없는 규정. 여기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강행규정에서 또 뭡니까? 무슨 규정과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눠집니까? 단속규정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지금 안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1월 달에 할 거예요. 자, 요것만 일단 정리하자. 전법에서 강행규정은 다음에 할 때는 요거하고 요 세부적인 내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내용만 일단 정리를 하고 끝냅니다. 오늘은. 자,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뭐라 하고, 강행규정, 강행법규라 하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란다.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32회 때, 21회 때, 32회 때 시험에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 해가지고 옆에 얘들이 있죠. 거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다시 또 정리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은, 자, 우리 밑에 가면은, 여기 필기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단속규정의 경찰법규, 행정법규 밑에다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중개사와 직접거래 나오죠? 중개사와 무슨 거래? 직접거래. 나옵니까? 자, 직접거래 하면은 뭡니까? 처벌됩니다. 이거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처벌되지만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됩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 할 때 배워요. 직접거래 하면은 요 옆에다가 3-3 적어놔야 돼.
3년 이하 징역에다가 3천만 이하 벌금입니다. 알죠?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 나 외워야 됩니다. 자, 정집상투 뭐 이렇게 외우든지 뭐 외울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거래하면 처벌은 되는데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이야. 그 다음에 밑에 나왔던 게 중간 생약 등기 금지 규정. 중간 생약 등기. 중간 생약 등기. 이게 뭔데요? 중간 생약 등기가.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다. 등기 안 하고 팔았다. 처벌됩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중간 생략 등기 말 그대로야.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넘겼는데 얘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중간에 등기를 뭐 했다고 생략했다 이 말이야. 이게 중간 생략 등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팔았다 이 말입니다. 병인한테.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과 병이 매매를 했어. 얘 앞으로 등기 딱 쳤어. 그래서 얘 앞으로 이렇게 간 등기 쳤단 말이야. 등기 생략하고 중간에 등기 생략하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조진다 이 말이야. 왜? 얘가 등기 안 하면 뭡니까? 취득세도 안 내지. 양도소득세 세금 안 내지. 맞죠? 그래서 얘를 죽이분다고. 처벌하게 돼 있다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알겠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효력은 유효지만 단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다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되어 있어요. 부특조법 이렇게 되죠. 부특조법.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32에 나왔던 지문이야.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중개를 했는데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나왔어. 그런데 150만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만 원은 유효죠. 초과한 무슨 만 원은 50만 원만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럼 이거 돌려줘야 돼. 알죠?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답이었습니다. 박스형을 만들어가지고 32 기출, 장애 기출 문제. 아시겠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요. 이게 11년 만에 나왔어요. 1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24회 때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뭐가 나왔냐면 중간 생략 등기. 여기 시험에 지문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요 시험 지문 나온 게 단독 문제로 나온 거는 21회 때하고 32회 때가 딱 두 분밖에 없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기출 문제 정리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줄 끄고 가도록 할게요. 129페이지에 목적의 적법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줄 끄시고 내용이 법률의 내용이 뭐야 됩니까?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요?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고?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 한다. 됐어요? 이와 달리 관계가 없는 규정,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이와 달리 임의법규 행합행, 임의규정이라 뭐라고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그럼 관계가 없으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임의규정은 배제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요거는 배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량부수 사회질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요거는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나와 있는데, 자,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만드는 게 효력규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중개수수료 규정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돼요. 자, 단속규정,
강행법규 중에서 단수 규정은 뭐가 있다고? 중개수수료. 여기서 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거 처벌하는 거고 중간생약 등기. 중개수수료는 무슨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이죠. 말을 잘못 나왔어요 아까. 효력 규정은 중개수수료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강행법규 중에 단수 규정인 거.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에 위반한 경우 뭘 하고 있지만 처벌은 받지만 법률 행위 자체가 사법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효다 이 말이야. 유효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 무허가 우리 판소대 보면 무허가 적어놨죠. 맞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처벌은 되지만 먹고 이제 한 거는 유효입니다. 그럼 돈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이제 숙박했다. 돈은 줘야 되죠. 근데 안 주면 안 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예요? 처벌됩니다. 처벌은 되지만 매매계약, 숙박, 뭡니까? 음식 먹은 거는 뭐라고요? 유효가 된다. 이거 뭐라고요? 단수 규정입니다. 단수 규정. 그래서 이제 무허가 음식점 허가 없이 숙박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와있죠. 그게 별표해놓고 현관펜. 그게 현관펜 넣으시면 돼요. 자, 무슨 규정이다 이게?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고, 자, 우리가 적법해야 되는데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강행법규는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사이지속 관계가 있는 규정.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이지속 관계가 없는 규정을 얘기한다. 됐죠? 그러면 강행법규는 강규정은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눈다고? 단수규정. 효력규정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요거만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단수규정은 단지 처분은 하지만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수규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에 내용 설명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갑니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지. 없는 단독행위. 맞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였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상대방 단독행위는 유유체포. 이게 제일 중요해. 첫째 시간 다 빼보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됐어요? 자, 둘째 시간의 포인트는 뭡니까? 요겁니다. 이거 적법. 알죠? 뭐 그 적법은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야. 뭐냐, 요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만 좀 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타당성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되겠죠? 가면 안 돼. 알죠? 2시간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맞죠? 셋째 시간 사회적 타당성 100%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별표 해놓으시고 매년 기출입니다. 별표 3개 앞에 별표 3개 해놓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딱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은 매년 나온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또 나왔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